그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수호 원장님 출마하시고 하는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정말로 국힘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지 못하면 이번 총선도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수도권 되게 중요한 네.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언론 분석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 예, 그런 게 나왔죠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광주 같은 또 이제 자기네 집토끼를 좀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두 당이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 정리하는 거에 아마 좀 네.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비전이나 이렇게 그걸 내놓는 것보다는 그리 이제 그런 한게 있는 거고. 근데 국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략을 지금 현재는까지는 잘 세워주고 있다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네.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 네. 그 이제 민생 정책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거 이제 잘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략 차이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들이 일정들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갔는지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디를 많이 갔는지를 가지고서 동선 분석을 해봤답니다. 1월 들어가지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울 10일, 서울, 경기, 인천만 돌아다녔대요. 서울 10일에, 경기 6회, 인천 1회 등 수도권 일정이 절반에 가까운 18회에 달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부산도 갔다고 했지만,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을 많이 가더라. 광주, 양산 뭐 이런 쪽을 많이 갔더라.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이 현재 국힘의 뭐냐? 아직 우리가 잡지 못한 산토끼들이다. 산토끼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보통 차가운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제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 출마도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산토끼를 잡는 데 섰던 두 가지 이제 아젠다가 프레임이 이제 운동권 청산과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의 제시 이 부분인데 예.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약간은 중도 시민들한테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민주화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지금 현재 발전의 큰 나름대로 한 축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 청산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네. 다 청산하자는 소리냐. 네. 그리고 대다수의 중도층 시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도 한때 민주화 운동에서 이렇게 다 기여하신 지지하고 분들이죠. 기여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나를 청산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될 거는 운동권을 빙자해서 그것에 올라타가지고 배지를 달아서 특권을 누리고 독선과 위선적인 그리고 종북화되어가는 또 그 비리카를 형성한 구조적으로 기득권화되면서도 자기들 그걸 부정하면서 오히려 뭐 자기들이 어떤 지위를 독점한 것처럼 하는 네. 이런 행태에 대한 것을 네. 청산하자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걸 통으로 운동권 청산해 버리니까 중도 시민들은 이게 뭐지? 자, 그럼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예. 할 자격이 있어? 그 우파 정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권 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부패 운동권 청산이죠. 네. 그게 이제 앞에 그게 붙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 그 운동권이 특권화된 걸 청산하자는 것이지 네.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예.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제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 큰 주제의 그 부차적인 주제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우파 국민의힘에서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너희들은 제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1.0, 2.0, 3.0, 지금 네. 4.0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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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담 스미스 그 자본주의를 체계한 게 아담 스미스 있고
그다음에 케인즈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에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본주의 4.0은 누가 이루어냈냐?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4.0 단계에서 무정부 상태에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를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현재 예.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전부 불안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우파 정당에서 네. 우파 정당에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떨 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거죠. 네. 이제 그런 비전을 제시를 제대로 못한다고 느끼니까 이제 그런 비전이 안 보이니까 지지를 확 보내는 게 주춤거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 하는 이야기가 시장 경제 이야기만 하고 시장 만능주의 이야기만 하니까 네, 네. 자본주의 4.0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하고 있다고 봐져요. 부분적으로는. 네. 근데 그게 확확 안 닿는 게 안 있죠. 나온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와닿게 하려면 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희생하면서 우리 주민, 우리 그 시민들한테 이런 희망과 비전을 주겠습니다 하는 네. 게 먼저 돼야 되죠. 예, 예. 그것을 하면서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내는데 여기에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해소하자. 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이 모두 다 불안하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정말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느끼는 맞습니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두가 불안할 때 네. 이제 좌파나 민주당은 푼돈을 던져준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기본소득. 근데 사실 네. 그런 푼돈으로는 안 삶의 되죠. 불안성이 가셔지지 않습니다. 안 되죠. 오히려 네, 네. 내가 일할 공간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나의 삶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다. 어떤 큰 원칙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보수 정부가 정확히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국민들이 이 정부 믿어볼 만하다. 네. 이 국회의원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이수호 원장님, 그러니까 인천 계양 갑에만 뿐만이 아니라 또 전체 총선 전략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인천의 해주세요. 계양이 예. 그 정치 1번지예요. 그리고 인천 계양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축소판이기도 축소판이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기 집권했잖아요. 예. 장기 집권한 결과가 이렇게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1차 혁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간신히 이걸 막은 거예요. 예, 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여주는 게 운동권적 비전밖에 없잖아요. 네. 뭐 그런 것에 대항해서 이제 국민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걸 막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든 1차 혁명입니다. 1차 혁명이고. 0.7% 차이로 간신히 네.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번 총선이 이번 총선이 2차 혁명이다. 혁명이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네.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천했다. 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저는 네.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건국전쟁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처음 이제 개봉할 때 숫자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서 네. 건국전쟁을 이제 보셨군요. 보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보고 왔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거의 처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자각하고 좌파에 이끌려온 역사관을 대중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반박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가졌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우리 그 박원희님께서 이제 보수란 말을 쓰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또 작아야 되는 게 우파 우리 그 정당들이 보수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정말요? 왜냐하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 네. 한 게 뭐냐면 왕정을 타도하고 맞아요. 공화국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가장 진보였거든요. 진보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나온 말, 보수와 진보가 예. 나온 말의 원인이 네. 프랑스 혁명 때 공화파를 좌파라 하고 진보라 했거든요. 네. 왕당파를 이제 왕당파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루이 심세르가 맞습니다. 참.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인데 네. 그걸 그대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번 만들어질 때 왕정을 타도하자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것 네.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장 열혈 운동권이었단 말이죠. 운동권의 그런 원조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네. 이후에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독재 어쩌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경제정책이었어요. 네. 그렇죠. 정부가 주도해서 시장경제를 오히려 정부 주도 활성화시킨 예. 거잖아요. 계획, 예. 경제개발 계획. 네. 그것 때문에 한강 기적, 지금 대한민국의 기적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걸 이제 일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당에서 네.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우자고 했던 거예요. 이 우파 정당에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진보는 항상 좋아 보이잖아요. 진보가 그렇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그러네요. 좌파 쪽에서. 네. 근데 지금의 좌파는 오히려 전체주의고 맞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파 정당한테 보수라는 레터를 붙이면 국민들이 착신성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그 국힘이야말로 지금 이게 보면은 예. 국민의힘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오히려 그 어떤 이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당이 돼버린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그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 우파 진영에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진보란 말을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보 자유주의자죠. 진보 자유주의자. 네, 진보 자유주의. 진보 자유주의. 네. 국민의힘은.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본다면 제가 듣기로는 네. 운동권 기득권한테 운동권 극복과 함께 예.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산토끼 전략 네. 중도 쪽으로 표를 확보하는 아직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네. 산에 뛰어다니는 네. 후보 그 지지자들을 네. 유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네. 유력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논리를 떠나서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다. 실제. 사실이다. 실제가 그런 것이고 예. 그 실제에 맞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이 건국 전쟁을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이승만을 오해해 왔었고 이것이 오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구나라는 맞습니다. 측면. 저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나치 교육이 뜨거웠어요. 예. 줬던 어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스라이팅 당해 네. 왔었고요.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당해온 사람이거든요. 네. 전환시대 논리를 읽고 이승만 독재자라고 생각해왔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냐면, 네. 제가 민정당의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예. 온갖 이 비방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예. 시달리면서 2년 동안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걸 겪어보니까 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어떻게 했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쭉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의 말로 이분이야말로 가장 그 이 나쁜 걸 다 혼자 다 독박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네.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걸 전부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대정신에 배신하는 그 책도 그냥 쓴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갔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삶이나 박정희 네. 대통령의 삶을 들여다보면 네. 물론 나쁜 점도 있죠. 독재도 좀 하고. 예. 근데 가장 이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삶은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그런 네.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제가 느꼈던 거는 신체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해서 지금 뭐 건국전쟁 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승만의 명예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공범이었다 하는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되었어요. 예. 네. 저는 또 동시에 지적 게으름 찾아보지 않고 뭐 있겠지. 예를 네.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에 그 도올 김용옥이 네. KBS 1TV 시사 강좌에서 지금 그 뭐 마약으로 하고 있는 유아인 네. 도올 아인 오방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승만을 괴뢰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네. 꼭두가시 미제의 괴뢰다. 미국의 괴뢰 정권이었다. 네. 라고 얘기해서 저도 뭐 그걸 비판하는 기사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편으로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네. 사회 시간에 그 선생님 70년대 80년대 학번 선생님들한테 뭐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 비판하는 얘기들 뭐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더니 뭐 6.25 때 그걸 통해서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비판을 하면서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저 개인을 포함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적인 게으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잃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예. 그 작업을 해왔어요. 치밀하게. 김일성 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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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한에 유학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렇게 독일 온 사람들 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게 용돈도 주고 해가지고 관계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북 그 옹호 논리라든지 지금 이승만이 괴뢰라고 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이미 학교에서부터 쭉 형성돼 맞습니다. 옵니다. 예. 그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 이게 다 대학 교수로 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의 전반적 부분이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영화 보면 깜짝깜짝 지금 보면 깜짝 놀랄 영화들이 많아요. 완전히 오도된 역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총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지적 계열은 맞는 말씀인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예, 말.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네.